지금부터 제 블랙베리 농장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입구 왼쪽에 저거는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포기를 갖다가 심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번지게 됐습니다. 삽목이 잘 돼요. 이게 겨울에도 안 얼어 죽어요. 겨울에 얼어 죽는 라벤더가 있어요. 대부분이 얼어 죽어요. 이건 안 얼어 죽는 라벤더예요. 닭들이 이렇게 저는 닭을 풀어 놓습니다. 닭과 함께 저는 이 농장을 가꿉니다. 왜냐? 닭도 좋아요. 닭이 이렇게 대멋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뛰어야지 가둬놓고 그냥 강제적으로 알을 빼먹으면 착취하는 거예요. 쟤들도 자연스럽게 생명인데, 물론 잔디 보다시피 잔디 양탄자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양탄자 수준이죠. 저 잔디 깎는 기계 쓰지 않아요. 저 예초기 저거 하나로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닭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닭이 잔디밭에 똥을 싸지만 상관없어요. 그 이제 똥을 저는 거의 안 치우는데 잔디에도 거름이 돼야 되니까 잔디도 거름되고, 또 닭들도 또 잔디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아주 닭들이 잔디를 좋아해요. 닭들도. 그래서 이렇게 잔디를 가꾸고, 이 왼쪽은 모루푸드입니다. 모루푸드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닥에 있는 이것은 버섯 배지, 표고버섯을 요즘은 나무에서 기르지 않고 이렇게 표고버섯을 가루를 내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버섯을 딴 뒤에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는 컨테이너 박스, 제 이제 쉬는 공간입니다. 이 잔디 보세요. 완전 양탄자 아닙니까? 이 잔디를 이렇게 갖고 나가지 사람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이제 블랙베리. 제가 이제 잔디만 가꾸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블랙베리만 가꾸면 재미가 없고, 잔디와 블랙베리 이게 같이 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블랙베리가 이렇게 이제 빨갛게 이제 익어갑니다. 근데 이제 빨갛게 익다가 까맣게 익으면서 저게 갑자기 두세 배 커져요. 뻥튀기예요. 이게 블랙베리, 저도 블랙베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릅니다. 무엇이든지 자연스럽게 길러야 돼요. 자연 그대로. 그 얘를 또 햇빛을 받고 치들 마음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이게 강제로 이렇게 그냥 막 붙들어 매놓고 뭐 사람 편리할 줄은 모르지만 이 작물한테는 안 좋아요. 작물도 생명인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끔 자연스럽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이 바닥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풀을 어느 정도 매서 그렇지 저는 제초제를 안 주기 때문에 이 바닥에 풀이 이렇게 이제 많아요. 근데 저 예초기로 한 번씩 싹싹 훑어주면은, 예초기도 이제 나일론권 줄 예초기를 저는 씁니다. 그러면 깔끔해요. 그리고 제초제를 쓰게 되면은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다 죽어요. 토양 속에 미생물이 있어야만이 토양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예컨대 철분, 칼슘, 아연, 망간, 마그네슘, 뭐 셀레늄, 이게 다 이게 유기물 금속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 가루를 얘네들이 직접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철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직접 먹을 수 있어요? 셀레는 직접 못 먹어요. 그러나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을 미생물이 분해해주면은 작물이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예컨대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암이 걸려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게 다 토양 속에서 섭취가 돼야 돼요. 직접 토양을 우리가 흙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작물을 통해서 간접 섭취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1 입박센치에 10억 마리.
근데 제초제를 주면은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다 죽어요. 왜 그런 농사를 합니까? 왜?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모양만 좋으면은 잘 된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아 저도 저기 제초제 싹 뿌리고 질소 인상 가리만 주면 얼마나 이쁘게 할 수 있어요? 모양 좋게. 근데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런 거 먹으면 병 걸려요. 왜? 그래, 토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같이 공생을요. 닭과 같이 제가 공생을 하면서, 닭이 이 토양 속에 있는 벌레를 다 잡아먹어요. 닭도 좋고, 이 벌레 보세요. 벌레 한 마리 있나? 이 지금쯤은 나비가 막 돌아다니거든요. 나비가 요 알을 까면 수천 마리씩 까요. 그게 다 해충이에요. 그 나비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비 속에 있는 유충이 말입니다.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다 갉아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충제를 또 치는 겁니다. 저건 닭을 기르니까 저는 토양 속에, 걔네들이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하거든요. 이 포도 보세요. 포도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토양 속에서 월동을 하는데 그것을 닭들이 다 헤쳐가면서 토양 속에 있는 걸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닭도 좋고 나도 좋고 그리고 닭이 똥을 싸주니까 이 토양에서 거름이 되고, 서로 상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참으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이 생명에 대한 철학. 이게 그게 참 즐거워요, 농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꾼 농산물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갔구나 저렇게 갔구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값을 못 받으니까 에라 모양 좋고 때깔 좋은 거 찾으니까 그거 먹고 죽어라. 좀 심한 말해서 미안합니다. 죽어요, 병 걸려서. 이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안 알아주니까 유기농업을 못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생명농업, 이 정말 이건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모양 좋고 크고 달고 설탕 뿌리면 달아요. 왜?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건 우리는 인간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 속에 있는 원소와 우리 몸의 원소와 같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 몸은 흙 속에 있는 것을 섭취를 해야 돼요. 유기물들을, 미네랄들을. 어떻게 해요? 작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죠. 그 중간 역할을 미생물이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미생물이 제초제를 뿌리면 전멸한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질소인산 가리만 주면 얼마고 작물은 가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물은 죽은 작물이에요. 영양이 불균형된 작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병 걸려요. 암 걸려요. 그건 절대 그거는 어리석은 식생활이고 농법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유기농업을, 일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토양을 이렇게 갖고 농업 사과 하나에 10,000원씩 가요. 일본이 앞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알아주니까. 영국 같은 데는 토양 속에 있는 지렁이가 몇 마리냐, 그거에 의해서 토지 가격을 매겨요. 지렁이는 뭐 먹고 사냐?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고 살아요. 또 지렁이가 똥을 싸고 거름이 되고, 또 미생물이 그걸 또 분해를 하고, 그걸 공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농업이라는 게 이렇게 생명농업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속에 이렇게 해서 가꾼 이 열매 하나, 이건 비를 잔뜩 주고 질소인산 가리로만 가꾼 그 열매,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영양이 불균형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라벤더가 참 이뻐요. 보니까 한 포기 사다 이렇게 제가 번식시켰습니다. 이 토양 속에 있는 그 유기물을 섭취해서, 예컨대 저기 시금치를 예를 듭시다. 시금치 질소인산 가리로만 가꾸고 철분이, 제초제를 줘가지고 철분이 하나도 없다. 미생물이 싹 죽어가지고 철분 섭취를 시금치가 못한다. 그러면 시금치는 왜 먹습니까? 철분 섭취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분이 하나도 없는 시금치 한 가마를 먹으면 뭐합니까?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저는 벼농사도 우렁이 농법을 짓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보면 잡초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잡초 잘 뽑혀요. 이 토양이 좋아가지고. 토양이 부들부들해가지고요. 이게 뽑으면요. 그냥 잡초가 가물어서 쑥쑥 잘 뽑혀요. 아주 잘 뽑혀요. 토양이 만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고, 농업인들도 이제 소비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블랙베리가 7월 초면은 이제 제가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게 비타민C가 가장 많아요. 블랙베리가. 가장 많은데, 이거 한 다섯 달 먹으면 하루에 비타민C가 해결돼요. 비타민C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C는 괜찮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먹고 피부가 막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요. 1년 12달 저는 이걸 먹습니다. 이것을 먹는 방법은 이제 과일을 냉동시켰다가 갈아서 이제 우유나 요구르트에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즙을 짜면은 얼렸다 녹으면 즙이 나와요. 그대로. 이건 아주 다른 과일 같지 않고 이건 아주 수분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즙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놔두면은, 다른 과일은 희한하게 놔두면은 상하는데 이거는 놔두면 발효가 돼요. 상하지가 않아요. 아주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게는 제 바이오 체리라는 겁니다. 체리와 자두에 접붙인 겁니다. 중간이라고 하는데 자두맛이 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열매가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거 이제 까맣게 익습니다. 이것도 아주 달고 맛있어요. 신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년 12달 이 블랙베리를 이렇게 제가 먹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들부들해요. 화장품 안 바르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비타민C가 가장 많은 게 이 블랙베리라고 합니다. 블랙, 검은 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블루베리보다 이게 비싸요.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익으면은 달고, 완전히 막 숙성되면 달아요. 신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신 것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뭐 달게, 다른 걸 스테비아를 넣어서 달게 먹어도 되고, 또 다른 과일하고 섞어서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또 유산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신맛을 안 좋아하니까 식후에 드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가루를 내 가지고 가루로, 이게 이제 이 씨 속에, 이 과육과 씨 속에 에스트로겐이 제일 많아요. 이게 이 베리가 여성한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즙을 내고, 과즙은 이제 건조해 가지고 가루를 내서 먹으면 화를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그렇게 먹으면 여성한테 아주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이게 가장, 인터넷 쳐봐요. 에스트로겐 가장 많은, 함유가 많은 게 이 블랙베리입니다. 이 핀란드 과학자들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게 이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다음에 까맣게 익습니다. 제 오늘 농업에 대한 간단한 제 철학과 제 단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